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추석 전만 해도 실거래보다 10% 위에 포진해 있던 호가가 이제는 실거래보다 한참 아래인 1에서 3억 가격을 낮게 내놓아도 입질조차 없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이 강하여 한번 오르게 되면 매수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몇 달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급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이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으로 보여지지만 이미 매수자 우위로 저울추가 기울어져서 겨울에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전국 3억씩 와르르.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1억, 어떤 곳은 3억, 어떤 곳은 5억 그래요. 자, 지금 정말 우산 모양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덮여졌네요. 바로 지금 현재 이 폭풍, 바로 딱 지금과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얼마만큼 빠질까? 내가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할까? 이게 도움을 줄 거예요. 전국하고 수도권, 새 아파트, 재건축 다 알아보자고요. 자, 전국 고가 대비 집값 대폭락. 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2019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140m 제곱. 이거 43억이 33억으로 10억이나 하라 그랬어요. 엄청나죠? 이게 지금 고점 대비가 아니라 단 5개월 만에 하락한 가격이에요.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 34억 26억 8억 단 5개월 만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점 대비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먼저 광주 남구 봉선동 제일풍경채 엘리트파크 84 10억이 6억으로 4억. 물론 지금은 한참 다 비싸죠. 자, 한국 아델리움 3차 84제곱미터 11억이 6억으로 5억이나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네요. 대구 수성구 수성동 수성 3가 롯데캐슬 전용 184 16억이 11억 5억으로 5억이나 하락을 했고, 자, 버머 메르디앙 웨스턴 카운티 133m 제곱 11억이 7억 4억 하락. 상대적으로 대구는 선방을 했죠. 그런데 부산 보세요. 부산 해운대 우동, 해운대 부산 해우더 제니스 보시면 전용 223m 제곱 38억 25억 무려 13억이나 하락을 했어요. 반토막이네요. 자, 해운대 LCT 더샵 이때 분양권 했었잖아요. 그때 전용 186이 31억짜리가 18억 13억이나 하락. 거의 반토막. 그러니까 지금 비싼 것들 있죠. 비싼 것들은 이제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보여드리세요. 자, 강남재건축 준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12억 미만 아파트. 이거 2020년 이제 하락 시작하기 5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 올 겨울에 나는 4, 5년 못 기다려. 올 겨울에 잡아야 돼. 또는 지금 잡아야 돼 하는 실거주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왜 잡습니까?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올 겨울에 많이 떨어질 기대감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는데 바로 이걸 참조하세요. 자, 반포주공 1단지 84. 이 당시에 40억 했던 게 5개월 만에 30억, 10억이 하락했고, 개포주공 1단지 50.64. 자, 26억이 19억, 무려 7억이 하락을 했어요. 5개월 만에. 거의 25%를 하락했다고 보면 돼요. 음마, 자, 84, 24억이 19억, 5억이나 떨어졌고, 준신축 아파트, 자, 트리지움 84, 19억이 16억, 3억 하락했고, 리센츠 84, 21억이 16억, 5억 하락했어요. 2020년 대략 5월 기준. 자, 신축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84, 34억이 26억, 8억이나 떨어졌네요. 헬리오시티, 이거 새 아파트들이잖아요. 자, 84, 19억이 16억, 3억이나 떨어졌어요. 새 아파트니까 안 빠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좀 덜 빠질 뿐이에요. 금액에 비해서. 레미안 블레시티지 84, 자, 27억이 23억, 4억 하락했고, 고덕 레미안 힐스 84, 15억짜리도 12억 무려 단기간에 3억이나 떨어졌어요. 자, 12억 미만 아파트들 이것저것 봤더니 레미안 명인역 송술베뉴 가락동 쌍용 1차 목동 신시가지 7단지 뭐 이런 거 보면 각각 2억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 높아요. 이거보다 일시적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빠진다. 다만 올 겨울에 이 빠지는 이 금액이 바닥장이냐 아니냐는 또 봐야 돼요. 자, 서울 12억 아파트 그러면 이제 반토막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가장 유력한 시뮬레이션으로. 자, 저는 무조건 폭락한다. 당장 지금 폭락하니까 집을 팔아라.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위험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서울 12억 아파트가 현재 있다. 서울 중위권 가격이죠. 매매가, 평균 매매가. 자, 2022년 이제 1년 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올 겨울에 빠져서 올 겨울은 빠질 것 같은데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낙관적으로 올라간다고 치고 올라간다고 쳐도 뛰어봤자 2억 올라갈 거예요. 12억이. 그러면 14억 정도? 그러면 2억 상승하면 1년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세금이 이것저것 취득세까지 포함해갖고 70% 나갈 거예요. 왜? 2년 뛴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2023년 그것도 그 잔금 기준이잖아요. 2억 뛴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세금이 이렇게 세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23년에는 떨어질 것 같아요. 1년 하락. 결국 본인이 샀던 가격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23년이면 12억. 그 다음에 24년 2년 동안 하락. 그러면 2억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산 가격 12억에. 자,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결국 2억 손실 받네요. 자, 이제 2025년 3년 하락. 그러면 4억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8억이 됩니다. 12억짜리가. 그럼 4억 손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대략 한 이제 몇 년이 떨어질 거냐는 봐야겠지만 이 고점 대비 거의 4년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4년 하락. 그럼 6억이 하락하기 때문에 12억이 6억 됐으니까 6억 손실 받네요. 반토막이죠. 물론 5년 떨어지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2022년에서 26년 예상 시세 거의 이게 유력해요. 연도만 약간 비껴갈 수 있지. 왜 그러면 상승은 1년밖에 안 돼 하락이 이렇게 많나? 이 12억짜리가 잊지 마세요. 지금 4억짜리가 12억 뛴 거예요. 4억짜리가. 알았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좀 더 하더라도 이 하락이 큰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폭락 이상 징조. 지금 과정을 봤더니 자, 거래가 급감, 매수 실종. 항상 1단계 이게 거래 급감, 매수 실종이에요. 그러다가 2단계로. 매수자가 없으면 매물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금매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3단계. 자, 심리 하락, 하락 거래. 현재 3단계까지 왔어요. 완전히. 1단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3단계까지 왔어요. 자, 4단계. 여기는 좀 올라가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4단계까지 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곧 닥칠 문제입니다. 자, 강남 하락. 강남이 하락하면서 전국이 하락이에요. 물론 수도권하고 지방이 달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은 지방의 중소도시들. 얘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장기 전망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한 1년만 더 꼽았을 때 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대사락으로 빠지면서 집값 폭락이 이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절벽, 거래 급감,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면서 가끔 금매가 나오죠. 자, 매물 조금 증가하고 중개소는 금매라고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지만 상투장이에요, 이게. 왜냐? 이미 7, 8년 뛴 거나 2년 뛰었어도 엄청나게 뛴 거라서 조심해야죠. 기다리고 관망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하락 1개월 차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하락 3개월 뒤면 자, 매수 실종이 벌어져요. 사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줄다리기 팽팽하다가 호가 매물은 비슷한데 매물 부족 상황도 나오고 매물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중개소는 자꾸 매물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자, 이렇게 빨리 사라고 하는데 역시 기다리고 관망하는 게 좋아요. 매물이 쌓입니다. 이제 매물이 쌓이는 단계, 매수 우위로 완전히 확산되는 거죠. 호가 매물 중심, 매물도 호가만 높은 거야. 금매 점점 증가하고 중개소는 급금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상투장 역시 조심해야 돼요. 하락 6개월 차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하락 1년 정도 되면요. 가격 하락, 급매물도 증가하고 매수 절대 우위, 하락 매수가 가능하고요. 급금매도 많이 늘어나고 중개소는 완전 바닥이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을 해야 돼요. 왜 1년이 떨어졌으면 4년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급금매냐 아니면 나는 기다려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결국 가격 폭락으로 갑니다. 초급매, 매수자 절대 우위, 폭락 매수가 가능하고 헐값 매물이 막 증가하죠. 중개소가 계속 연락을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조심할 점이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무주택자들이 무관심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무관심 되면 안 돼요. 집값 바닥은 아니래도 무릎 정도 떨어지면 무조건 막 잡아야 돼요. 반토막 났다면 잡아도 괜찮아요. 중개소에 연락 오면 조정을 해가지고 좀 싸게 잡으세요.
보통 하락 2년에서 5년 차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부동산 매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입을 할 때 집값 흐름을 봐야 하고 정부 정책이 어떻냐 이걸 살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올겨울에 좀 빠졌다가 기회가 또 올라갈 기회가 또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회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올 겨울이 바닥이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결국은 저는 내년에는 떨어진다는 주의거든요. 내년 겨울에는 내년 여름에 좀 뛰었다가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떨어질 것 같아요.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올 겨울에 가을부터 겨울 내년 겨울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금매를 한번 노려보세요. 꼭 잡으라는 건 아니고 노리자. 자, 자본금 부족한 투자자들은 굳이 뭐 이번 겨울에 잡을 필요가 있어요. 돈도 부족한데 2024년이나 26년으로 예상이 되나 이거 예상입니다. 자, 그때 폭락장에 매입해서 싸게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단기 폭등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크게 높아. 지금 여기는 이제 별로 안 떨어졌어. 꼭 안 떨어지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 건 버티는 것은 안 좋은 것들이에요. 자, 매수하지 마세요. 결국은 폭락하니까. 단기 효과가 높은 것들은 매수하지 마라. 입지가 좋은 역세권이니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거 좋은 거 아니나요? 강남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나요? 호재도 많은데 안 좋아요. 강남도 미분양 오피스텔 널렸습니다. 알았어요? 특히 원룸 1.5룸 조심하세요. 작을수록 안 좋아요. 오피스텔도. 찾아보지도 말라고 써놨죠. 강남 입지니까 초역세권이니까 빌라 또 아파트가 아닌 것들 상가 이런 것들 좋은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니까 사지 마세요. 뭐 이제 와서 그런 거 사려고 뭐예요. 그리고 막연한 재개발.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죠. 뭐 10년 후나 15년 후에. 그래도 나는 이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얼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이런 것들 나중에 폭락하고 폭등한다고 해서 재개발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집은 6평 이하는 하지도 마세요. 현금 청산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액 투자, 갭 투자도 나홀로 아파트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특히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가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 강남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 생각을 깨세요.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물론 입지지만 그 다음이 세대수입니다.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돈이 없다고 해서 빈곤층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층.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예요. 내가 설령 지금은 돈이 없더라도 마인드만큼은 부유층을 닮아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빈곤층 마인드 보니까 자, 종잣돈은 모으지 않고 맨날 써요. 특히 이런 막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종잣돈만 모으는데 힘써요. 그냥 돈만 모으고 재테크를 할 줄 몰라.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 부동산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주택으로는 절대 자본주의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꼭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엉뚱한 주식은 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 10중 8구는 패가 망신. 주식은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자, 실거주 맹신. 나는 실거주로 내 집 마련한다. 보기는 좋죠. 근데 그렇게 집 잘못 잡으면은 후이 막심하고 피눈물 흘려요. 집은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목적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자, 폭락론자만 추종해요. 지금은 폭락론자만 따라다니죠. 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런데 자, 부동산이나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투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투기든 투자든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이걸 실거주네 그리고 뭐 어떻네. 자, 말은 좋지만 항상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투자 목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본금에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운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원히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그러면 중산층, 이제 보통의 마인드. 종잣돈을 모으는 데 힘써요.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잡아. 이것저것 다주택을 만들든 뭐 하든. 물론 이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어요. 왜? 부동산은 결국 뛰니까. 그렇지만 마구잡이를 잡다 보니까 실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속보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고요. 자, 폭등론자만 따라다녀요. 폭등론자만 따라다니면 떼돈 벌 것 같죠? 안 그래요.
물론 폭락론자만 따라다니는 것보다 폭등론자를 따라다니는 게 돈은 더 법니다. 왜? 집을 가지니까. 그렇지만 너무 폭등론자만 추종을 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 그래서 부동산 한 곳에 집착을 하고 자본금 또는 본인의 어떤 능력을, 운하고 능력을 함께 따집니다. 운을 따지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운 따지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별표를 칠게요. 이 부유층 마인드, 금메달이네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자, 종잣돈 효율적 시스템으로 모으세요. 일단 돈이 없으면 안 돼. 모을 때는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부동산과 자본주의 투자 긍정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지금은 투기꾼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그만큼 노력을 한 거예요. 그걸 욕하게 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혼자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실속을 중요시 여기면서 변화도 해야 돼요. 그리고 폭등론과 폭락론의 합리적인 요인을 같이 반영하세요. 너무 하나만 외골수로 가게 되면 가난 대물림 되거나 평범한 가정에서 끝납니다. 운을 아예 따지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본인의 능력, 열정, 이것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돼요. 정말 피눈물 나게 종잣돈 모으고 제때 투자 잘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자 부동산 매입 시 조심해야 할 거 4가지. 무리한 매입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매입하는 사람들. 돈은 적고, 여기 보세요. 자산도 적고 수입도 적어. 근데 무리하게 매입하면 결국 사단이 납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리스크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갭투자 잘못하면 경매당한다고 했잖아요. 돈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끌하게 되면 나중에 하락장에 걱정하게 되고 결국 돈도 못 모아요. 별로 이자 낸이라고 볼일 못 봐요. 이번에 못난이 매입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주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입지가 안 좋은 곳들, 경기도 외곽 그리고 지방의 외곽 이런 데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웬만하면 또 거래가 적어요. 그런 곳들은 요즘 와서 거래가 많잖아요. 늦게 뛴 곳들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요. 상가라든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좀 조심하세요. 이게 못난이라고 해요. 이거 매입하게 되면 안 팔려가지고 나중에 좋은 걸 못 잡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폭등한 아파트 매입은 마음고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가 대비 3배, 5배까지 오른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 물론 떨어졌다가 또 신고가 찍겠지만 이거 바로 신고가 찍는 게 아니에요. 4년 떨어졌으면 거의 4년 회복하고 막 시간 많이 걸려. 마음고생 신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폭등한 아파트 매입하는 것도 꽝이야.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호재 따라다니고 단기 상승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렇지만 50% 폭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폭등한 거 잡지 마라. 그리고 비싼 아파트도 위험하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어디 할 것 없이 그 랜드마크 또는 비싼 아파트들은 그만큼 많이 뛰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에요. 결국 상승폭이 크므로 하락폭도 커서 손실이 커요. 장기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단기적으로 폭락 위험성이 있으면 무리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 4가지 아주 나쁜 것들 또는 너무 뛴 것들 결론적으로 좀 기다리는 게 맞겠네요.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럼 7가지 말해봐라. 자, 여기 초역세권이고 직주 근접이고 미래 호재가 있고 핵심 상권일지라도 피하라고 했어요. 자, 7등 나홀로 아파트 잡으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거예요. 6등 도시형 생활주택, 5등 오피스텔, 신축 빌라 4등 일반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3위 상가, 특히 테마형 상가, 지역주택조합이 2위입니다. 1위 기획부동산,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차라리 7가지 매수하는 것보다 무주택이 낫다라고 제가 써놨죠. 왜냐? 안 팔리고 기회비용을 날리니까 그래. 얘들의 공통점은 황금성이 없고 투자성도 없고 물량이 넘쳐나고 가난을 못 벗어나고 기회비용을 날리고 안정성도 없어요. 자, 이제 전세 끼고 집 산 사람들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갭 투자한 사람들 1등이 바로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 이때 매매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세가가 지금 정체거나 내려간다. 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2단계나 2단계처럼 이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매매가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전에는 이쪽이었다면 전세가가 하나씩 올라가지는 않아요. 물론 내년에 변수가 약간 있긴 한데 결국 지금 위험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다주택자가 갭투자 해가지고 갭투자한테 몰려주고 갭투자는 2030 또는 일반 무주택자들한테
아예 비싼 아파트, 강남 같은 비싼 아파트 딱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네요. 2030 또는 무주택자 딱 누구한테 더 팔려고 했더니 안 팔려. 이런 짝 나면 안 되겠죠. 8년 만에 전국적인 하향세는 처음이지만 아직 시세가 높은 고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이클로 보나 정부 교체로 보나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